와, 결국 이강인이 사고를 치네요. 이강인이 프리메라리가 2주의 골에 선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했죠. 이강인이 성장하면 그때는 멋진 프리킥, 미드필더로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슛, 뭐 그런 골로 2주의 골에 선정될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상도 못했죠. 스페인 마르카에서 이강인은 70m 이상을 질주해 골문 앞으로 침투했고 멋진 밤을 완성했다. 60m라고 봤던 70m 드리블 질주의 이 골이 프리메라리가 2주의 골에 선정된 것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이 이강인의 헤타페전 득점이 30라운드 베스트 골에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프리메라리가 경기에서는 총 24골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강인의 골이 선정된 거죠. 이건 좀 박수 줘야죠. 이러면 이달의 골 도전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강인의 70m 골은 당시 매우 충격이었죠. 이강인답지 않았으니까요. 90여 분이 지난 상황에서도 다른 선수들의 스피드를 압도하면서 그것도 드리블을 하면서 골을 넣었으니까요. 과거 이강인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는 다 딜리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강인보다 대부분 더 큰 선수들과 경합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도 잦아서 체력 소진도 더 크고 활동 반경도 더 넓어져서 체력에 문제가 있고 풀타임까지라면 더더욱 지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강인이 이런 골을 넣냐고요. 그렇다고 손흥민처럼 푸스카스를 기대하지는 말자고요. 손흥민은 몇 명을 제끼면서도 70m 골이고 이강인은 드리블 질주를 하는데 겁나 빠를 것 같은 헤타페 선수가 뒤에서 쫓아만 갈 뿐 따라잡지 못하고 오른쪽에 있던 선수는 아예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게 만드는 스피드 킹 정도였습니다. 뭐 안타까운 건 이강인이 이렇게 대활약을 하면서 헤타페 감독은 쓸쓸히 팀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못 막은 참사라고 보는 듯 합니다. 한국에서 영입 1순위였던 감독이기도 한데 자 2주의 팀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 이강인은 4월 대활약으로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만 봐도 쟁쟁한 선수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즈만, 빌바오 이냐키 윌리엄스, 레알 마드리드 아센시오, 바르셀로나 아라우오, 세비야의 누사이리, 바야돌리드의 아말라흐. 2001년생 이강인이 본인 커리어 최초로 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이강인은 하베르 아기레 감독이 갈고 닦는 진주와 같은 아시아 선수다. 이강인은 지난 헤타페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한국인 최초로 라리가에서 한 경기 2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이강인은 아시아에서 온 선수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 선수들은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지만 라리가에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다르다. 그리고 라리가의 역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선 확실한 건 이강인을 막을 어떤 상대도 없습니다. 이강인에게 할 수 있는 건 파울밖에 없죠. 이강인은 탈압박, 드리블 성공률 등 각종 지표에서도 매우 수준 있는 선수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헤타페 감독도 잘리게 하더니 이젠 마요르카 팬들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는 건 7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은 여전히 계약에 남아있다라면서 찬물을 끼얹긴 했지만 이강인이 올 시즌 마요르카를 떠날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만약 겨울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이 이적하지 못하면서 본인이 불만도 표출했는데 다음 시즌도 마요르카를 남는 거라면 돈이 있는 클럽들이 이강인이 너무 비싸서 데려올 수 없었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강인의 현재 몸값은 어느 정도여야 맞을까요? 이강인과 포지션이나 스타일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브리안 힐을 보면 힐 임대 떠나 있죠. 힐이 5천만 유로 이적료였습니다. 당시 토트넘 소속이었던 라멜라가 세비야로 떠날 때 이적료를 제외한 값이 2,500만 유로여서 거래 금액은 2,500만 유로였지만 힐의 이적료는 5천만 유로인 것입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책정된 이적료가 정확하진 않지만 2천만 유로에서 최대 3천만 유로입니다. 3천만 유로는 아기레 감독의 말이었죠. 브리안 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누가 봐도 힐이 이강인보다 2천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진 않을 것입니다. 브리안 힐은 올 시즌 12경기 출전해서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셀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로셀소는 올 시즌 16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강인의 활약을 얘기하면 이강인은 공격수가 아닌데도
5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요 두 선수보다 2배가 많은 공격 포인트고, 득점은 무리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어시스트도 팀 내 공동 1위입니다. 네, 참. 로셀소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이기도 하죠. 무리니에게는 낙점이 됐지만 콘테에게는 외면당한 선수로, 이 선수 역시 임대로 스페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로셀소는 아직도 토트넘 선수입니다. 다음 시즌 정리를 해야 하는 선수죠. 은돈벨레도 해결할 선수고요. 나겔스만이 토트넘 감독직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선수에 대한 영입권을 내세웠기 때문에 나겔스만이 바본가요? 이정도가 맞지 않아서 임대밖에 보내지 못한 선수들을 나겔스만이 갑자기 살려내겠다 할 리 없겠죠. 네. 아무튼 이 로셀소는 이강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아스톤빌라에서 이강인 영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라는 기사들이 나올 때 이는 스페인 출신의 에메리 감독의 의중도 꽤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비아레알에서 로셀소를 중용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보니까 아스톤빌라에서 로셀소 링크도 있습니다. 이강인, 로셀소 둘 중에 고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셀소는 현재 4천만 유로의 몸값입니다. 이강인보다 대체적으로 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강인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부터 맨시티, 뉴캐슬, 아스톤빌라 등등 이강인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특히 셀링클럽에서는 무조건 이강인이 돈줄이거든요. 마요르카도 보면 이강인을 영입할 때 이적료가 0원 들었는데 이강인이 떠나주기만 해도 300억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잭팟이죠. 거기다 이적한 후에도 이강인이 지금 같은 활약을 해버리면 이건 5천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셀링 클럽들에겐 군침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셀링 클럽, 네. 대표적인 구단 어딘가요? 네, 토트넘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토트넘 구단 이름을 거론하면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서 이강인 영입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 안 가! 왜 가! 손흥민만으로도 토트넘 소속으로 썩히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한데 이강인까지 데려오면 싫어요. 네. 랑닉 감독이 최근에 나겔스만에게 토트넘행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토트넘은 즉시 우승할 수 있는 클럽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거론하면서 그걸 기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한다는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네. 토트넘은 유럽 최고의 셀링 클럽이죠. 네. 팬들이 이렇게 우승을 원한다 해도 레비는 계산기만 두들기는 감독이니까요. 히샬리송을 900억씩이나 주고 데려와서 리그에서 골이 없다는 것만 봐도 정말 일을 못하는 거죠. 네. 히샬리송은 에버턴에서 전문 공격수로서 주전이었는데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데리고 손흥민과 케인의 백업으로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게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은돈벨레 맘먹는 올 시즌 부진이거든요. 네. 히샬리송은 이미 팔기도 어렵다 보니까 그냥 다음 시즌에 백업 잘해주길 바라야 합니다. 네. 토트넘은 실제로는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니, 이강인은 어디에 가도 이제 감독이 원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강인의 골이 2주의 골이 된 건 체력도 문제 없다는 상징적인 골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강인이 최종 어디를 선택하게 될까요? 솔직히 어디든 다 좋습니다. 말레이시아처럼 이강인 가지고 장난만 안 치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린 손흥민, 이강인 시대에 살게 될 테니까요. 이상 현수연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